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변춘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학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소비자 경제학과입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시죠. 정동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온라인의 학과 길잡이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김수지 학생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이야기할 이 소비자경제학과는 조금 특수한 학과이기도 한데요. 어떤 학과인가요? 네, 소비자경제학과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소비자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보통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제 행위에서의 소비하는 층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생산하는 업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때에 그런 서비스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 또한 소비자입니다. 네. 즉 자본과 노동력을 제공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누가? 우리 전부 다가 소비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어떤 재화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배웠잖아요. 뭐였습니까? 경제학을 네. 배우고 그런 것들 운영을 잘하기 위한 경영학도 배우고 그런 것들이 법제화가 되어서 잘 지켜져야 되잖아요. 법학도 배우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심리학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빅데이터 기반으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통계학 등을 배우는 것이 소비자 경제학과가 배우는 핵심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가 뭐지? 어떻게 해결해야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과가 소비자 경제학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지 학생은 어떤 계기로 이 소비자 경제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원래 관심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시절 때 소비자 경제학과를 목표로 두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저는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요.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다 보니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네. 그 책을 통해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트렌드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었고요. 모든 마케팅이나 홍보의 기본 바탕도 이 트렌드 분석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소비자에 대한 지식을 제 강점으로 만들고 싶었고요.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2년이 되어서 숙명여자대학교의 소비자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비자경제학과는 아무래도 소비자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현재 소비자가 시장과 기업에 주는 영향력과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소비가 참 중요합니다. 소비를 해야 되겠다고 느껴야지 뭐가 생길까요?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생기겠죠. 수요가 생겨서 만들기 위해서 뭐가 생길까요? 생산을 하겠죠. 이러한 사이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가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이 소비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고 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소비자 경제학과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 소비자 경제학과가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공자로서 이 소비자 경제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이 수지 학생 은 소비자 경제학과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소비자 경제학과는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 마케팅, 그리고 정책 등에 대한 탐구를 한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고품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인해 이제 더 이상 품질은 더 발전성이 없고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은 이제 얼마나 소비자에 대해 더 잘 아는가에 대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소비자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게 되었어요. 금융적 지식이라던가 마케팅적 지식, 조사론적 지식,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정책과 법률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소비자경제학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라이드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보고 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선생님, 이 소비자경제학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마인드라고 할까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를 뽑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마인드가 엉뚱할 수 있지만 따뜻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곳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규범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바른 소비, 착한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숫자를 사랑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숫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으로 사람들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곳에 사람들이 소비를 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숫자를 사랑하는 마인드, 그리고 따뜻하게 숫자를 사랑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두 가지 마인드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수지 학생이 생각하는 이 소비자 경제학과의 가장 큰 매력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소비자 경제학과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다학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학과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로 소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과인데요. 이처럼 다학제적인 만큼 다양한 곳에서 넓게 저희가 배운 학습한 것들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소비자 경제학과에서 다루는 학문들은 계속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은 소비자 경제학과를 미래를 여는 소비자 경제학과, 줄여서 미소학과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답니다. 네, 미래를 여는 소비자 경제학과, 미소학과 인상적입니다. 그럼 이 미소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재무설계 수업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지속적인 소비생활은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모든 국민들의 필수 과제라고 합니다. 그 가격과 관련된 미래 정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력이 있고 충분한 정보로서 그 가격을 내가 거의 알아맞힐 수 있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문제 해결력까지 동시에 키우는 학생들. 시절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비자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어떤 사회 현상들 또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좋은 대안들이 있는지를 모색해보는 어떤 그런 그 탐구 그런 부분들을 탐구하는 그 학문으로서 그 소비자 관련 학문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소비자 경제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경제학의 그 어프로치를 많이 그 사용한다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하지만 그 경제학에 국한되지 않고 경영학이라든지 심리학, 사회학, 법학 그리고 여러 관련된 분야의 학문들을 다 같이 융합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소비자 경제학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문적인 장점이자 매력은 다양한 학문들을 알 수 있고 또 그 기본 아래에서 기본 하에서 그 다양한 학문들에 있는 그 전제들을 차분히 좀 생각을 해보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고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소비자 경제학이 무엇이며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기본 바탕이 되는 소비자 경제 시간인데요. 거기서 만드는 가방을 선택하는 게 만약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면 그에 반대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역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비자 경제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과를 전공으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좀 심어주고 이후에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들을 실생활에 적용해 팀별로 토론한 후 발표하는 수업은 소비자 경제학과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용돈 줄어드는 경우를 그래프에 적용해 본다면 용돈이 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을 때의 경우에는 그러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비자는 소득 감소분만큼 소비 수준을 낮춰야 하지만 1학기 때는 경제 및 소비 이론이라고 경제 이론을 배우고 토대로 배우고 2학기 때는 경제 이론을 위주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그런 관계 분석도 하고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 이런 거 이론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조별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런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소비자 경제학과는 소비자 관련한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솔루션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비자에 대해서 심리나 정책이나 아니면 법이나 그런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공부를 한 이유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제품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많은 지식적인 측면들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있는데 소비자는 그에 비해서는 정보량이 적고 알고 있는 지식 기반들이 적을 수 있어서 소비자가 그런 위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비무가설, 리뷰 원본 소비자 시장 조사론 수업 시간. 마케팅 조사의 설계부터 분석까지 직접 실습하는 학생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마케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쌓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제 마케팅 조사를 하게 되면 자체적인 어떤 인력들보다는 외부의 어떤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많이 그런 업무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 어떤 회사에 가든지 마케팅 조사는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마케팅 쪽으로 과목을 들으면 되고 통계나 그쪽에 관심이 있는 빅데이터 쪽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은 그런 분야로 과목을 들으면 되고 또 저같이 금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오늘 들은 과목과 같이 소비자 재무 설계와 같은 과목을 들으면서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맞춰서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학회 활동은 학생들의 부족한 공부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함께 경제를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폭넓은 시야와 깊이 있는 사고를 키운다고 합니다. 제가 우선 경제에 관련해서 그렇게 지식이 풍부한 건 아니었는데 여기를 들어오면서 금융과 관련돼서 여러 전반적인 지식들을 다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토론이 주가 되다 보니까 저 토론 형식에 대해서도 그리고 토론 그런 논설문 작성에 있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토론을 하면서 좀 우리가 그냥 생소하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용어를 좀 써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배우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응용을 해서 자기 의견까지 내세울 수 있는 정도로 좀 내공을 쌓고 싶어서 이 학회의 활동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로 얻는 것도 많아요. 누구나 소비자가 되는 세상.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소비자 경제학과 학생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네, 소비자 경제학과 학생들 수업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수지 학생, 이 소비자 경제학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고 또 어떤 학습 능력이 필요할까요? 네, 소비자 경제학과의 전공 수업들은 크게 5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경제 분야, 금융적 분야, 마케팅, 소비자학, 그리고 조사론, 그리고 법과 행정이 그것들입니다. 네. 각 분야들은 소비자를 중점으로 한 학문들이고 각 분야별 대표 수업들은 경제 및 소비 이론, 마케팅과 소비자, 소비자 교육, 소비자 정책, 그리고 소비자 시장 조사론이 있어요. 이처럼 소비자 경제학과의 수업은 다양하고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학습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학습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경제학, 소비자학 정말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 경제학과는 특수학과에 가까운데 그래서 3, 4학년 때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는 부분 중에 좀 특수한 과목, 우리 소비자 경제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과목들이 해당될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5가지 분야들 중에 조사론 쪽 분야에 해당하는 3학년 과목인 소비자 시장조사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 과목은 빅데이터랑도 좀 연관이 있는 수업입니다. 빅데이터라고 불릴 정도의 대단한 데이터 양은 아니지만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그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정리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인 SPSS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네. 네, 여기서 SPSS는 분산 분석, 희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 여러 가지 통계 분석들을 비교적 간단하게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 또 배워감으로써 그런 점에서 저희 학과의 모든 특성을 다 담고 있는 특수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SPSS 돌려봤는데 논문 쓸 때. 아, 그렇죠. 저도 네. 돌리다가 컴퓨터 그냥 포맷 시켰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SPSS. 네, 대표적인 이제 통계 프로그램이죠. 워낙 이 소비자 경제학과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다루다 보니까 통계나 분석적인 기법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이 처음 소비자 경제학과에 입학한 후에 어려워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또 어떤 점이 이제 학생들이 또 몰입하게 하는 포인트일까요? 소비자 경제학과라 하니까 매력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학제적이에요. 융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 접해봤던 분야에 대해서 미제 탐구 영역이 필요한데 네.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은 어떻습니까? 주입식이죠. 주입식 암기를 또 네. 잘해야 되잖아요. 네. 암기가 필요하긴 해요. 암기가 필요하긴 한데 너무 답을 찾아가는 유행. 근데 답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열려있는 사고를 해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손도 떨고 막.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과제용과 발표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아젠다 혹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자신 생각들을 얘기하고 자꾸 이제 말하는 연습이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이 이제 창의력, 리더십, 즉 프라이드도 넘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셔도 겁내지 마시고 이런 학문을 통해서 수지 학생처럼 멋지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지 학생 이제까지 들었던 과목 중에 재밌게 들었던 과목이 있다면 어떤 과목? 또 유난히 어려웠다 했던 과목이 있다면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네, 물론 제가 들었던 모든 수업들은 다 재미있게 들었었는데요. 그중 특히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은 소비자 정보 분석 수업이었고요. 비교적 좀 어려움을 겪었던 수업은 금융시장과 소비자 수업이었습니다. 네. 네, 먼저 소비자 정보 분석 수업은 기업의 고객 정보 관리 방법을 배우고 그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네, 이 수업은 한 가지의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총 2번의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2차 자료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접 만든 1차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들을 그냥 살펴보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차 프로젝트에서 살펴보았던 데이터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고안하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마케팅 믹스에 다 녹여들 것인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총 이렇게 두 가지의 두 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이게 고객 관리 경영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네.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더 재미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금융시장과 소비자는 재밌게 들었긴 했지만 아까 조금 살짝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거는 약간 저의 특성과 좀 관련이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었고 좀 무지한 학생이었는데요. 평소에 그 경제 용어들과 관련 기사들을 많이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들을 익숙하게 하는 데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업을 듣고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니까 점차 어려움을 해결되어 갔고 비록 저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어려웠던 만큼 더욱더 기억에 남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용어들이 워낙 어렵죠. 아, 네. 많이 어려워요. 네. 학점 뭐 받으셨어요?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2수가 있습니다. 네. 소비자 경제학과는 이렇게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그 과정에서 얻는 것도 많고 또 재밌는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수지 학생이 생각하기에 이 소비자 경제학과에는 어떤 적성과 성격을 가진 학생들이 어울리는 것 같나요? 네, 제 생각엔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을 좋아하고 분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딱일 것 같아요. 네, 우선 소비자에 대해 탐구할 때는 한 가지 방법만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탐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좋아하고 또 다양한 도전을 좋아하는 학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신뢰성 있는 해석은 추상적인 그런 추측이 아니라 수치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소비자 경제학과에 들어오시면은 이 두 가지 역량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똑부러지네요. 아우, 그렇죠? 홍보 좋아요. 소비자 감사합니다. 경제학과 화이팅! 선생님, 이 소비자 경제학과를 졸업하면 향후 어떤 분야로 진출 가능할까요? 소비자학과가 관련된 게 여기저기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갈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뽑아보면 예. 이제 학교로 갈 수 있고요. 연구하는 곳에 그 연구소로 갈 수 있습니다. 연구소를 제가 알아보니까 자본시장 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연구소,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소와 같이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는 연구소 거의 다 가고요. 그리고 정부기관도 갑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 서울시청과 같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금융감독원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론 방송도 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서도 소비자가 밀접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 단체로 전문성을 띠고 바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 등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지 학생, 이 소비자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공부겠지만 소비자 경제학과에 입학한 다음을 생각해서 추천드리자면은 소비자에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읽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네. 네, 제가 입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느낀 거는 바로 이 소비자에 대한 학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소비자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소비자에 대한 정의를 자신 나름대로 내려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스스로 이 소비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리려고 하다 보면 생각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만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비자 경제학과 4학년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수업의 일환으로 실제 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현장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비자 경제학과 학생들이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현장. 마침 업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방법을 모색 중인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셋이 같이 하는 업무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이론이 적용되고 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과는 좀 유난히 조별 과제가 많았던 과인데 실제로 회사에 와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계속 저희가 테이블에 모여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많아서 팀플로 그런 소통을 했던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실제 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게 됩니다. 회사에 와서는 이 이론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이제 도출된 결과를 통해서 이런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의 원인은 뭘까라는 왜라는 과정을 좀 더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좀 더 느꼈습니다. 주로 데이터 통계나 또는 우리 회사 고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해도 빠르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을 또 갖춰서 업무에 대해서 열의도 있고 또 할 줄 아는 방법도 알고 그래서 빠르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 갖춰야 될 소양이나 자질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와서 회사에서 조금만 더 훈련을 하면 좋은 사원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 소비자 경제학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 경험을 쌓고 또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수지 학생도 이제 진로에 대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로 나가고 싶나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마케팅, 더 좋게는 홍보업계 진출을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소비자 경제학과를 선택한 이유처럼 저는 소비자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 강점으로 만들고 싶고 그에 마땅한 활동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자격증 같은 걸 따로 준비하고 있진 않지만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배워나가고 있고
있고요. 예. 홍보 관련 연합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 경제학과 수업들을 통해 네, 소비자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응용 방법들을 차근차근히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 수지 학생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소비자 경제학과의 전망 앞으로 어떨까요? 본과가 미소학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미소를 짓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미소를 자꾸 지어야 되는데요. 소비 생활이 멈출까요? 계속될까요? 계속되죠. 계속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학과는 이론적으로 더 튼튼해질 것이고 앞으로 가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키워드를 2가지 정도 뽑아보면요. 지금 최근에 어떠나요? 평균적 수명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 재무 설계가 많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경제학과에서 다루는 것 또한 어떤 것? 소비자 재무 설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재무 설계라고 했을 때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지만 저축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네. 저축에 대해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비입니다. 네. 그 미래의 소비를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소비자 경제학과에서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안내를 해주지만 어떤 시니어들의 웰빙과 미래 사회의 복지와도 연결되어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또 인공지능과 알파고와 같은 다양한 과학적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소비가 변화될 거다. 소비의 양상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예측이 많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돌려서 예측하고 준비하고 어떤 트렌드로 갈 거다라고 해서 대비하자라는 것 또한 소비자 경제학과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지 학생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소비자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지금 하고 있는 학교 공부를 단순한 입시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문과 학생분들이 수학, 특히 통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러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요즘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 덕분에 모든 분야, 그러니까 문과, 이과를 불문하고 모든 학과에서 이 통계를 많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수학이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문과여도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네. 더욱이 소비자 경제학과는 이 빅데이터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경제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이게 단기적인 공부가 아닌 평생의 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심 어린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비자 경제학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소비자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소비자란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동환 선생님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김수지 학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